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0대 키워드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26년은 병원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의 해를 맞아서 말처럼 힘있게 달려가자는 취지로 홀스 파워라고 키워드의 화두를 정했습니다. 말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힘센 존재였죠.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실행력과 효율적인 추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역시 홀스파워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켄토러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인간인 반인 반마의 존재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힘차고 생산적이면서 상체는 여전히 인간적인 감성과 감정과 지혜를 겸비한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켄토로스처럼 인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번 10대 키워드는 인공지능의 작용과 인간의 반작용이 상호작용하고 변증법적으로 합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번 키워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Human in the loop. 이 루프란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순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적어도 한 번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업무를 처리할 때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사용하고 또 사람은 얼마나 개입하느냐는 모양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서너 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의 인간이 주도하고 인공지능은 아주 살짝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슨 작업하실 때 컴퓨터 옆에 인공지능 불러놓고 그냥 검색창에 팩트 확인하는 정도로만 조금씩 참조하시면서 쓰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인간 주도적인 업무 처리인데요. 이런 걸 루프 속에 AI가 살짝 들어갔다고 해서 AI in the loop라고 부릅니다. 제일 반대쪽에 거의 모든 일을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게 되는 경우는 human out of the loop라고 부릅니다. 루프 속에 인간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아직은 철저하게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리 많지 않고요. 가능하다거나 또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살짝 게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Human on the Loop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이 자동화,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되어 있고 인간이 그 위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체크 정도 해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인간과 AI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키워드에서 말씀드리는 Human in the Loop가 아닌가 싶어요. Human in the Loop는 말 그대로 인간이 명령을 주고 팩트 체크를 하고 또 그것을 재가공해서 활용해낼 수 있는 업무 처리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언론에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읽기 좋은 책 15권을 어느 칼럼니스트가 게재를 했는데 나중에 독자들이 찾아보니까 그 중에 거의 10권이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가상으로 환각에 의해서 지어낸 그런 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사의 신뢰도는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이 글을 쓴 작가와 신문사는 아주 크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책 15권 리스트가 나왔을 때 한 번만 사람이 검색을 하든지 찾아봤다면 이런 어이없는 실수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인공지능에 대한 과신이 이런 참사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활용한 연구를 보면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 사람의 전문성은 더욱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자기 업무에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지나치게 인공지능에 기대면서 오히려 그 성과가 더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목적이잖아요. 이 하버드대의 연구에 의하면 결국 현대사회에서의 역량의 관건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역량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얼마나 높으냐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별거 아니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는 그 적절한 균형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점을 이 휴먼 인 더 루프라는 키워드에서 저희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기분 경제 필코노미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MBTI 테스트 할 때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빵 샀어? 이렇게 물으면 T고, 왜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이렇게 물으면 F라고, 뭐 농담 같은 테스트법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왜 기분이 안 좋은데 빵을 사지? 빵을 샀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구매의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또는 나의 신분을, 지위를 좀 과시하려고 그래서 뭐 비싼 브랜드의 빵을 산다든지 뭐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전환하려고 빵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세 공격이라고 해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옛날엔 넘어갔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같고요. 기분은 사실 뭐라고 정의하기 사실 쉽지 않죠. 뭐 명확한 개념도 아니고 효율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금년도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인간적인 것들의 변증법적인 조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척점에 인간이 있고 가장 인간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취지에서 feel에다가 이코노미를 합친 feel코노미라는 용어를 제안합니다. feel코노미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 기분을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읽어내고, 두 번째는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분을 떨쳐낼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세 번째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좋은 기분을 얻으려고 지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역설적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기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에 기분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잘 기획할 때 어쩌면 히트 상품도 나오고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제로 클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유통, 광고, 영업 등에서 AI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검색을 했죠. 그러면 링크들이 쭉 뜨고요. 해당 링크 중에 이거다 싶은 거를 누르면 또 그 다음 링크가 나오고 또 눌러서 답을 찾아 들어가는, 클릭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구조였는데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판도가 많이 달라졌죠. 인공지능은 대체로 질문 한 번에 바로 답을 주게 됩니다. 요새는 검색 서비스들도 제일 상단에 인공지능 답을 먼저 제안을 하고요. 이렇게 변화하면 사실 우리가 클릭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극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현상을 저희는 제로 클릭, 극단적으로는 클릭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검색뿐만 아니라 쇼핑창에서도 보면 그동안 내가 관심 있게 보았던 또 구매했던 이력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새로 나온 그 수많은 상품 중에서 딱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상단에 가장 먼저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구매를 할 때 과거보다 훨씬 클릭이, 그러니까 선택이 단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제로 클릭이라고 합니다. 이 제로 클릭의 대두는 마케팅 패러다임도 바꿉니다. 과거에는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을까 이랬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일까요? 이 답변에 최적화된 그런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과거에는 브랜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객이 클릭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과정을 모두 압축해서 바로 답을 제안하는 제로 클릭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보다는 상품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맥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고객의 선택을 쉽게 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냥 단순히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 환경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제로 클릭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레디 코어라는 키워드입니다. 기생충의 명대사 기억나세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엄청난 대사였는데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의 함의를 지닌 영화인데 저렇게 간단한 대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까? 하지만 이 아들들은, 요새 젊은 세대들은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계획을 짭니다. 젊은 친구들은 노션, 엑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사용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아주 계획을 짜서 이야기하고요. 제 친구가 사위 될 사람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거기에 엑셀표로 1안, 2안이 있었어요. 1안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는 한, 2안은 아기를 안 낳았을 때의 경력 개발. 그다음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혼인신고는 언제 하고 돈은 뭐를 해서 언제 모아서 무슨 청약을 넣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하겠다. 이거를 연도별로 쫙 세운 엑셀표를 장인어른한테 보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다. 또 예행 연습 많이 해보고요. 요새 이제 결혼식 하려면 스드메라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하는데 스드메 시장에서는 이제 예약을 예약하고 예행을 예행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또 앞에 있을지 모르는 일들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이 직업을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다음 자격증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매우 강하고요. 향후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들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요새 선행학습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대의 전유물이 됐다. 이처럼 준비하는, 영어로 ready죠. 것들이 삶의 본질이 됐다, 코어가 됐다 하는 뜻으로 ready core라는 새로운 트렌드 조어를 제안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AX 조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예전 아날로그 조직들의 디지털 ERP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직들이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이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약어로는 DX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조직들이 과감하게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고요. 이런 경우를 저희는 그렇다면 AI 트랜스포메이션, 약어로 AX라고 칭하자 하는 취지에서요. AX 조직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X 조직은 우리 조직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조직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냥 효율이 높아졌다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실행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직적 변화와 두 가지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데, 먼저 조직적 변화는 이 사일로라고 하죠. 부서 간의 경계가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갖추고요. 또 위아래의 직급도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런 식으로 아주 층층시야의 관료제가 있었는데, 요새는 부장님이나 임원들이 AI 데리고 직접 실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칸막이는 없어지고 상하 간의 직급도 무너지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배우고요. 요새는 인력도 나는 어느 부서에 한 곳에만 속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내가 업무를 나누어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재즈 음악하는 잼 세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재즈 음악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의 밴드에 속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곤 했는데, 요즘 직장에서 업무를 추진한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학습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일단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이 아주 중요해졌죠.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은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역량입니다. 학습이 learn이라면 이건 unlearn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컴퓨터 시대에 가지고 있던 업무의 수행 방식을 내려놓고 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죠. 그것을 relea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X 조직의 새로운 조직 문화는 learn,
언런 그리고 리런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런 큰 변화가 지금 크고 작은 우리 조직에 몰아닥치고 있고요. 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직들의 생산성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직의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이 AX 조직입니다. 다음은 픽셀 라이프입니다. 픽셀 아시나요? 요즘 디지털 인공지능 기기를 쓰려면 모니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액정 화면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화소 단위들이 많이 모여서 빠르게 변화할 때 이 픽셀들이 하나의 영상과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요. 이 픽셀처럼 요즘 트렌드가 아주 작고 아주 많고 또 아주 빠르다. 요새는 작은 트렌드들이 하도 빨리 그리고 많이 생겨났다 없어져서 트렌드가 없는 것이 트렌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임급동이라는 용어를 없앴다 그래요. 너무나 그 서브컬처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모아서 급상승했다라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취지라고 해요. 첫 번째로 작습니다. 요즘은 용량들이 작아지고 있죠. 화장품이나 향수도 아주 큰 병으로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작은 거 사서 써보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고, 그래서 과거에는 샘플러나 받았던 그런 크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아주 많습니다. 다층적인 경험을 한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동시에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 세 번째는 하나 해보고 빠르게 다음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제철 음식 같은 것인데요.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보고 또 그게 끝나면 빠르게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트렌드가 아주 정신없이 다양하게 그리고 빨리 변하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큰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만 타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이 작은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포착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한 시대를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저희가 액정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픽셀 라이프입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프라이스는 가격이라는 뜻이고요. 디코드는 무엇을 해독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특히 암호 같은 걸 풀 때 코드를 풀었다. 그래서 디코딩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란 우리 소비자들이 이 가격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 암호를 풀어낸다. 가격을 이렇게 낱낱이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의 원가는 얼마고 또 브랜드 값은 얼마고 유통값은 얼마고 하는 식으로 분해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 얼마까지 지출할 용의가 있다라고 결정해서 구매를 하는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매우 분석적이 됐고 초합리적이고 스마트해졌다.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무엇은 얼마다 무엇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상품력의 값과 브랜드력의 값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그 브랜드 값으로 얼마도 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는데요. 또 일부 실용적인 소비자들은 듀프라고 아십니까? 브랜드는 없지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듀프라고 하는데, 내가 듀프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과거에는 브랜드 위주의 소비를 할 때 그 가짜 브랜드, 흔히 짝퉁이라고 불렀는데요. 가품을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가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비슷한 성능을 내는 브랜드가 없더라도 듀프를 쓰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그동안 마케팅이 브랜딩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상품력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K뷰티의 인디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들도 알고 보면
브랜드는 약하지만 상품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옛 속담을 인용해서 빨리 가고 싶으면 상품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브랜드와 함께 가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라이스 디코딩 키워드는 가성비 개념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을 때 쓰는 말인데, 최근에는 그냥 굉장히 저렴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알리에서 사는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품질이 좋다기보다는 압도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의미인데요. 이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들은 너무 가격이 싼데 품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했으면서도 품질하게 탁월하게 좋은, 이 경우에도 가성의 비율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을 프리미엄 가성비 또는 가성비 2.0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앞으로 무조건 싼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프리미엄 가성비를 갖춘 상품들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건강지능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는데요. 최근에는 각종 디지털 기기나 또는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얻고 기구를 얻고 해결책을 얻음으로써 건강에 대한 지능이 아주 높아졌다. 우리 산업시대에는 IQ, Intellectual Quotient, 지능이 높은 게 중요했다고 했고요. 또 서비스 산업과 인간관계가 중요해지면서 Emotional Quotient,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 중요해졌다 말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지능, Health Quotient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건강지능 HQ라고 키워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건강관리 트렌드는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첫 번째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몸에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식후에 언제 먹었을 때 혈당 피크치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 막연히 그 건강식품이나 약품의 브랜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어떤 성분이 몇 밀리그램 정도 들어있을 때 좋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나 있는 의료 논문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요. 이 소비자들의 건강지능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제적인 관리입니다. 미리미리 관리한다. 사실 예전 건강관리는 이제 50대쯤 돼서 건강검진 받았더니 경계선에 있고 빨간 글씨 나오고 이제 이러면 관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혈당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를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한다. 2025년에 유행했던 저속 노화 트렌드도 알고 보면 선제적 관리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건강지능 소비자들이 펼쳐나가는 선제적 관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과학적이고 총체적이다. 세 번째 관리법은 총체적 관리입니다.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법을 택하고 있다. 요즘 TV를 켜시면 어느 채널에선가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매체에도 건강 관련한 정보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하는 키워드가 건강지능 HQ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1.5 가구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키워드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편리하고 독립적이어서 좋긴 한데 외롭기도 하고 각종 생활 편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 가구가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안정적이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좀 독립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죠. 요즘 소비자들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1인 가구도 아니고 다인 가구도 아니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1.5 가구라는 개념을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데요. 1.5는 1과 0.5로 이루어져 있죠. 1은 여기에서 온전한 나만의 자율성,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은
오롯이 개인이고 싶다 하는 욕망이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자유롭지만 고독하다. 브람스의 말처럼 자유롭게 혼자 있으면 필연적으로 고독이 따라오고 가구가 함께 누리는 경제의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 하지만 이게 혼자 사는 독립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0.5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5가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데요. 여기에 다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원 의존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혼자 살지만 외부적 지원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런 심리적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독립지향형입니다. 이 경우는 반대인데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각자 굉장히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은 이제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장면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가구에 의하면 냉장고도 사람 따라 칸칸이 각자 자기 먹을 음식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먹는 건강식품이나 식단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럿이 살아도 혼자의 자율성을 지켜준다. 독립지원형 1.5가구고요. 최근의 주거시설들은 개인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주면서도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비단 실버타운 같은 새로운 곳 또는 공유 주거 서비스 이런 곳들은 개인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작지요. 그리고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왜소합니다만은 대신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 또는 조리할 수 있는 시설, 게스트룸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시설 활용형 1.5가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나노 사회라는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은 계속해서 독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을 연대와 시설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5가구는 고독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이 찾아낸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근본이즘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사람들이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박물관에서 파는 굿즈를 사려면 뭐 엄청난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작년 재작년부터 박물관의 인기가 아주 높아지고 있었고요. 캐대원과 그렇게 관계가 없는 지방 박물관들도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재밌는 현상은 이렇게 박물관 같이 아주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물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시대에 진짜는 무엇인가, 역사를 견뎌낸 원조의 힘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찬찬히 뜯어보면 요즘 전통에 대한 관심이 아주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의 그 가시라든지 우리 전통 무용을 승화시킨 그런 현대적 공연이라든지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조를 중시합니다. LG전자에서 금성사 시절에 만들었던 최초의 라디오, 최초의 선풍기를 복각을 했는데요. 이게 단지 복고가 아닙니다.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해냈는데 정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정의 원조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읽기가 아주 갑자기 팬덤을 이룬다든지 조성진 씨 같은 공연에 1분도 안 돼서 표가 매진이 된다든지 아주 고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엄마 아빠 때 쓰던 아날로그 물건에 대한 관심들도 아주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LP 열풍이 좀 불더니 요즘은 MP3 플레이어 같은 물건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간 어렵지만 아주 재밌는 단어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바로 아네모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시대에 대한 향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이게 대한제국 시대를 그렸는데요. 우리가 대한제국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궁중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묘한 향수를 느끼면서 본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고, 레트로나 뉴트로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향수라면 이 아네모이아는 사회적 경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향수입니다. 왜 이런 아네모이아를 느낄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칼럼니스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을 어릴 때부터 사용한 Z세대의 80% 이상이 디지털 기술을 너무 과대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고요. 다시 60%는 디지털이 없던 시절에 대해서 그리움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은 쓰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본인도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인공지능이 창조해낼 수 없는, 생성해낼 수 없는, 위조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근본, 본원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0가지 키워드들을 아우르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이 키워드를 마지막 순서에 넣은 것은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첨단의 시대일수록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픽셀의 시대일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 본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이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여러분께 드리는 홀스파워의 10가지 키워드들이었습니다. 2026년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맞붙었던 대국의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6년 대국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저렇게 바둑을 잘 둔단 말이야 하고 놀랐는데 불과 10년 만에 인공지능 우리 생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기술만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나기 어렵고 또 인공지능을 완전히 무시하고도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겼던 단 1승의 경기에서 나왔던 78번째 수, 이 수가 가장 인간적인 수였고 인공지능이 예상하지 못했기에 귀중한 소중한 유일한 1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알파고 이세돌 구단의 대국 10주년인 26년도를 맞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제78수는 무엇인가? 나만의 필살기, 또 가장 인간적인 수, 이 26년을 파헤쳐 나갈 나의 비책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